거기 중국 분들의 실력은 어떤가요? 되게 치열해요. 왜냐면은 따지고 보면은 중국도 엄청 많은 대학교에서 난다긴다고 하는 아무리 신입을 많이 뽑거든요. 아무리 신입이지만은 그 학교에서 진짜 난다긴다고 하는 졸업생들이 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진짜 제가 생각할 때 중국의 90년대생들 실력이 정말 좋아요. 그게 제가 뭐 중국에 대해서 되게 많이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제가 생각했을 때 중국의 90년대생들은 한국과 그렇게 문화적으로 즐기는 거라든지 보고 있는 게 이런 게 사실 크게 다르지 않아요. 뭐 마블 히어로라든지 뭐 게임 하는 거, 닌텐도, 플레이스테이션 이런 것들 딱 그 사람들도 어릴 때부터 다 해왔던 거거든요. 일본 애니메이션, 덕후도 엄청 많아요. 한국처럼. 그래서 모르겠어요. 예전의 세대는 뭐 어떤지 모르겠지만은 지금의 중국 90년대생들은 지금 한국에 있는 사람들과 뭐 유튜브가 막혀 있고 뭐 그렇긴 하지만은 뭐 미드, 뭐 애니메이션, 영화 이런 게 크게 다르지 않아요. 뭐 중국에서 뭐 검열이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 거의 뭐 북한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뭐 제가 느꼈을 때는 뭐 크게 다르지 않았다. 중국이 잘하는 거는 뭐 복제, 뺏기는 거, 뭐 이런 거 뭐 잘하죠. 실제 잘 뺏기는 거 잘하는 분들도 되게 많고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 붕괴라든지 중국에서 되게 2D 애니메이션들, 일본풍 2D 애니메이션, 그러니까 느낌의 게임들이 되게 잘 만들고 그걸로 인기를 많이 끌고 있는데 그런 2D, 그러니까 일본풍 2D 애니메이션 되게 잘해요. 그러니까 그런 게임들도 되게 잘 만들고 근데 독창적인 스타일이라든지 그런 건 좀 약하지 않을까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 정말 개성적인 아트웍 이런 걸 잘 뽑는 것도 사실은 그런 사람들도 많다라고 생각해요. 메디즈 특징 뭐 어떤 점을 얘기할지 모르겠는데 뭐 복지 지원이요. 그거는 회사마다 조금씩 다르긴 한데 네디즈도 그게 주어 지원비라고 따로 그러니까 주긴 하는데 그게 사실 연봉에 포함이라고 보면 돼요. 그렇게 보면 되고 다른 회사들은 제가 알기로는 따로 주진 않아요. 뭐 알리바바 게임즈라든지 텐센트 같은 경우에는 그냥 연봉으로 포괄해서 주는 거지 뭐 따로 주는 건 아니고 대신에 그런 걸 잘 계산을 해서 연봉을 많이 높여서 가면은 된다고 생각해요. 뭐 그렇게 실제로 되게 대우를 잘 받고 가 계신 한국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신입 교육 시스템? 일단은 네이지가 신입 위주로 많이 뽑긴 하거든요. 근데 그런 되게 잘하는 신입을 어떤 식으로 또 육성을 하느냐도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보통은 다 만들어진 인재를 보통 뽑기를 원하죠. 물론 뭐 어느 정도 와서 이게 배우게 되는 것도 많이 있겠지만은 보통은 그래서 학교를 졸업하고 학원을 다니는 경우도 되게 흔하고 그런데 중국도 물론 학원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것과 별개로 회사에서 제도적으로 뭔가 내부 육성 시스템이 되게 잘 돼 있어요. 그래서 뭐 시니어들은 강제적으로 뭐 1년에 한 번 정도 세미나를 자기 노하우를 풀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져야 된다든지 아까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그런 걸 또 잘하는 사람들한테는 또 장려금을 주고 뭐 그런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 같은 경우에도 되게 뭐랄까 튜토리얼 같은 문서 같은 것들을 작성을 되게 많이 했고 그리고 그런 세미나 같은 것도 1년에 한 번 정도는 했고 그리고 멘티제가 있어가지고 신입이 우리 팀에 뭐 나랑 같은 포지션에 신입이 들어오면은 내가 전담으로 이제 뭐 과제를 내주거나 뭐 하나의 작품을 같이 함께 그러니까 도와주면서 만드는 식으로 해서 아예 진짜 딱 전담 마크 해서 이렇게 육성하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일단 중국에 제가 생각할 때 공유 문화가 되게 발전되어 있는 것 같아요. 자기의 노하우라든지 이런 것들을 한국에서는 괜히 자기가 알고 있는 걸 얘기하면은 좀 안 좋게 보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아는 건데 저게 별것도 아닌데 왜 저걸 얘기하는 거지? 물론 그게 어떤 사람들한테는 별것도 아닌 걸 수도 있지만은 어떤 사람한테는 되게 소중한 정보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고 다 데이터로 남아요. 그게 웹페이지가 있어, 교육용 웹페이지가 있어가지고 거기에 예를 들면 제가 뭐 서브스턴스에서 뭐 페인팅 하는 법을 궁금하다 그러면은
그걸 검색해 보면 이미 누군가가 그걸로 강의를 해놨어요. 그거를 직접 세미나를 예전에 녹화해둔 걸 볼 수 있고, 그리고 앞으로 있을 세미나에 참가해서 내가 볼 수도 있고, 만약에 내가 직접 참가 못하면은 온라인으로 실시간 방송으로 볼 수 있어요. 되게 좋네요. 여기가 네티즌인지 모르겠는데 그런 약간 인디 게임만 만드는 텐센트의 그런 아예 그런 스튜디오가 따로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네, 그런 것들을 보면 되게 아트웍도 되게 기발하고. 근데 네디즈도 그게 신입들을 뽑잖아요. 네. 그러면 약간 인큐베이팅 시스템처럼 인디 게임 만드는 프로젝트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정말 다양한 프로젝트를 만듭니다. 회사 밖에서의 일상생활은 어땠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뭐 외국에서 일을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뭐 좀 새로운 낯선 환경이라든지 혹은 그거에서 오는 스트레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잘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들, 그런 분들은 전 되게 좋다고 생각해요. 저는 사실 중국에서 생활했던 거 그런 게 되게 아직까지 좋은 기억이거든요. 친구들도 되게 많이 사귀고, 그게 중국 친구들도 많이 사귀고, 그리고 레이지에는 또 되게 다양한 국가에서 와요. 뭐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뭐 우크라이나, 스웨덴, 되게 다양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뭔가 뭐 중국에 대한 편견이라든지 혹은 뭐 다른 나라에 대한 편견 뭐 이런 것도 많이 없어지고, 그게 저한테는 되게 재밌는 경험이었고, 여행도 많이 다니게 되고, 그러니까 뭔가 새로운 경험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 한국에 있으면은 맨날 심심하잖아요. 맨날 어떻게 보면은 집 회사 이렇게 돼서 뭐 특별한 취미를 가지지 않은 이상은 뭐 자극이 없는데, 중국에 있었을 때는 뭔가 그런 자극이 될 만한 것들이 되게 많이 있었던 것 같고, 뭐랄까 보는 시각이라든지 생각도 많이 바뀌게 되는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사실 한국이 되게 살기, 객관적으로 봤을 때 제가 뭐 보통 한국에 있는 사람들이 뭐 북유럽이라든지 유럽 혹은 뭐 북미 쪽을 많이 동경하고 거기서 일을 하고 싶거나 가고 싶어 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 한국이 세계적으로 살기 좋은 나라라고 해요. 비록 뭔가 뭐 각자 힘든 사정이 있겠지만은 한국 사람이 제일 살기 좋은 곳은 한국이라고 생각해요. 기본적으로는. 네. 그래서 당연히 이제 아무리 좋은 동경하는 나라, 뭐 미국 혹은 뭐 캐나다, 뭐 영국, 프랑스 이런 데 가더라도 스트레스 거리는 당연히 저는 생긴다고 생각하거든요. 낯선 곳에서 완벽하게 맞는 그런 곳은 찾기 힘들지 않을까 생각해요. 그래서 뭐 그런 거를 좀 즐길 수 있는 분들이면은 사실 뭐 중국도 되게 괜찮은 선택지 중 하나로 생각해요. 일단은 뭐 아마 중국에 갈 수 있다라는 거는 자기의 뭔가 경력이라든지 실력을 인정을 받고 가는 경우가 많이 있으니까 연봉적으로 메리트가 있게 받고 가야 되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받고 간다는 전제하에 실제로 그러니까 편리해요. 편리한 게 많이 있어요. 중국 생활이 그러니까 뭐 사람들마다 엄청 뭐 불편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사실 실상 한국과 크게 다르지 않고요. 뭐 한국 음식, 한국인에 대한 뭔가 인식도 좋은 편이고, 한국 문화에 대해서 뭐 K-팝이나 뭐 드라마 이런 것들이 되게 인기가 좋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에게 대체로 친절한 편이고, 친구 사귀기도 좋고, 그리고 뭐 한국 음식이나 한국 물건을 사거나 접하는 것도 사실 되게 쉽거든요. 그냥 일반 편의점만 가도 뭐 신라면이나 이런 것들은 다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한국 물건들은 되게 사기에 그러니까 한국 음식이나 한국 물건은 되게 접하기 쉬운 편이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이 적응하기에 되게 좋은 환경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원래 다음 질문이 그럼 중국 회사에 갈 수 있는 뭐 포트폴리오 팁 같은 걸 여쭤보려고 했는데, 사실 일정 수준의 이상이 되면은 한국이나 중국이나 뭐 준비하는 데 다를 게 없을까요? 다른 거 있죠. 뭐 실력도 실력이지만은 사실 중국에서 그 사람들을 돈을 많이 주고 데리고 가는 데는 그러니까 그 사람의 경력을 사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에서 이렇게 알만한 프로젝트를 하는 게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중국에서 되게 예전에 한국에서 했었던 프로젝트가 중국에서 인지도라든지 그런 게 바라보는 시각이 되게 유명한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그거를 아무래도 뭐, 그리고 실제로 가서 봤을 때도 되게 대부분의 분들이 뭐 한국에서 이제
뭐 블레이드 앤 소울, 뭐 로스트 아크는 없다. 그때는 최대 딱한 없습니다. 그렇게 하지 마요. 왜냐면은 로스트 아크는 이제 아마 뭔가 게임이 이제 나왔으니까. 예. 그렇고 로스트 아크라든지 블레이드 앤 소울, 또 아이온, 뭐 그런 이게 중국에서도 알만한 프로젝트들 있잖아요. 그런 프로젝트들을 했다라는 이력이 되게 어필을 됐던 것 같아요. 그거는 사실 저는 한국에서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중요하죠. 뭐 그 사람의 어떤 일을 했냐는 되게 중요하죠. 그거는 그런 부분이 있어야지 뭔가 좀 흥미를 가질 것 같아요. 왜냐면은 단순히 실력 좋은 거는 중국에 진짜 많아요. 진짜 일반 신입들도 사실 한국의 시니어 뺨칠 정도로 잘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력만 보고 뽑을 거면 굳이 한국 사람을 뽑을 이유가 네, 없겠죠. 경력을 산다라고 보는 게 더 정확할 것 같아요. 경력과 개발력 같은 것들은. 자, 그럼 돈 얘기가 나왔으니 혹시 돈은 많이 모으셨나요? 저는 뭐 한국에서 있을 때보다 많이 쓰게 돼가지고 아무래도 예. 그렇죠. 네. 그래서 뭐 목표한 것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한국에 있을 때보다는 많이 모았겠죠. 한국에서 기대할 수 있는 수준보다는 많이 모았을 것 같아요. 돈 모으기 좋은 곳이긴 해요, 중국이. 제가 생각했을 때. 왜냐면은 뭐 제 동료들 중에서도 뭐 캐나다나 뭐 북미, 유럽 이런 쪽에 가 계신 분들이 있는데, 물론 그런 데 이제 뭐 돈만 보고 가는 건 아니고 자기 커리어라든지 뭐 자기 꿈을 쫓아서 가기도 하지만은 이게 거기는 세금이 높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제 주거비나 생활비를 떼고 나면은 이제 한국에서 버는 것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거나 오히려 더 적은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는 오히려 그러니까 돈만 보고 가긴 좀 어려울 수 있고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물론 어떻게 사람마다 다 생활 패턴이 다르니까 딱 잘라서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만은 뭐 세금이 제가 생각할 때는 한국과 비슷한 수준인 것 같아요. 최근에 들었을 때는 더 뭐 외국인들 세금이 더 떨어졌다 얘기도 듣긴 했고요. 이건 뭐 정확한 건 아닙니다. 네. 세금을 더 많이 뗄 줄, 훨씬 많이 뗄 줄 알았는데 그렇진 않아요. 그거에 대해서 되게 많이 소문이 돌았는데요. 뭐 외국인이라서 세금을 뭐 2배를 뗀다더라, 뭐 그래서 한국이랑 받는 게 큰 차이가 없다더라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제가 받았던 금액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한국 그 연봉 계산기 돌려보면은 거의 비슷하게 나왔던 것 같아요. 실제로 중국에서 받는 돈이랑 한국에서 받는 돈이랑. 이건 뭐 사실 약간 그 중국 어느 지역에 그게 송도마다 또 약간 법률적인 차이가 있어서 어디에 있는 회사인지 뭐 그런 거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저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랬고, 그리고 한국도 사실은 연봉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세금 많이 떼거든요. 그게 진짜 막 연봉 몇 억씩 받으면은 나중에는 세금 뭐 50%까지 뗄 때도 있어요, 한국도. 그거는 약간 중국에 가신 분들이 연봉이 한국에서보다 더 많이 받으시게 되니까 그거에 따라서 연봉 구간이 올라가서 좀 체감상 그렇게 많이 뗀다라고 느껴지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